자원 외교 당사국과의 그렇죠. 관계. 그걸 국정감사 한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자원 외교를 어떤 정권이든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니까 그건 난 처음부터 옳지 않다. 다만 자원 외교를 핑계 삼아서 비리를 저지른 거. 공연히 아무것도 없는 데 가서 돈 퍼붓다든지 여기 가서 저 자원 한다 그러 놓고 그 돈 딴 데로 빼돌렸다든지 이런 자원 비리에 대해서는 그거는 진짜 조사해야 된다. 그건 그건 국고를 낭비한 거니까 그건 어떤 정권에도 그건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자원 비리를 조사한다 하는 거는 그건 난 좋다. 그런데 자원 외교를 자체를 국정감사로 주제로 선정한다고 하는 거는 그건 좀 넌센스다. 그건 옳지 않다. 이제 그것이 제 입장이고요. 다음에 증언 문제를 이제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이런 측면을 떠나서 자원 외교라고 하는 건 당사국이 있잖아요. 우리 자원이 없는 나라니까 자원이 있는 나라들과 외교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 나라는 무슨 전직 대통령을 자원 외교했다고 국정조사에 불러들인다? 그러면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자원 외교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건 국제관계에 있어서 그건 또 도리도 아니고 국가의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본인이 나가나 안 나가를 떠나서 그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 그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지. 그건 우리 내부의 문제 같으면 좋아요. 내부의 문제가. 그런데 이거는 자원 외교랑 국가 간의 문제잖아요. 국가 간의 문제인데 딴 나라들 우리하고 자원 외교를 한 나라들이 볼 때 저 나라는 정권 바뀌니까 대통령도 우리하고 거래한 것 갖고 조사한다고 증인을 나오라 그런다. 이러면 우리가 자원 앞으로 외교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나는 여야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은 전직 대통령을 자원 외교 증인으로 불러낸다고 하는 발상은 난 그건 정치가 아주 하수다 이런 이야기.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저도 그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예. 해요. 근데 그럼 이제 우리 국내 문제인 4대강 사업 가지고 한다. 예. 그러면 거기에 대통령이 나오시는 거는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니 4대강 문제도 그렇죠. 그것도 이제 내가 이와 이야기를 하시니까 내가 아까 2년 내내 이 정권이 4대강 조사했다 그랬잖아요. 네. 감사원에서 2번 조사했죠. 총리실에서 지금 2년 내내 조사했죠. 검찰에서 단합이다 뭐라가 토목업자들 다 잡아가고 다 물렸죠. 그러니까 이 정부 2년 동안에 4대강 할 만큼 다 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아직 뭐가 얼마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할 만큼 했는데 이제 그 결론이 난 건데 이거는 국책 사업이잖아요. 네. 국책 사업인데 잘못이 있다. 잘못 있을 수 있죠. 잘못이 있으면 토목공사뿐만 아니라 일반 공사도 AS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업자들이 잘못하면 AS 기간 3년이든 5년이든 하잖아요. 4대강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이든 5년이든 AS 기간 동안에는 어느 보가 물이 샌다, 뭐가 잘못했다, 그건 보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4대강 자체가 한 정권의 국책 사업으로 공약을 내걸고 대통령이 되고 실행한 건데 그 자체를 2년도 안에 뒤질 만큼 정부가 다 뒤졌는데 또 그걸 무슨 국정조사를 한다? 좋다 이거야. 그럼 했다 이거야. 근데 거기에 입안을 하고 정책을 내세우고 그걸 공약으로 내걸어가고 대통령이 된 사람을 당신이 증인으로 나오너라. 이렇게 하면 정치가 막 가는 거죠. 막 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예, 하여튼 어떤 국정조사는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에 한 정책을 가지고 불러내는 거는 예, 국가적으로 저는 좋지 마찬가지입니다. 않다. 지난번에 김대중 대통령 때나 어떤 대통령이든 전직 대통령을 잘했든 못했든 그건 역사가 평가하는 거고 무슨 청문회 증인으로 전직 대통령을 불러낸다? 이건 난 바람직하지 않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예, 여기까지 하고요. 그 두 번째. 근데 이명박 대통령은 솔직히 자기 전임자를 검찰에도 불러냈잖아요. 아니, 일반론적으로는 우리 이재호 의원님 말씀이 옳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그 주장을 이명박 대통령은 할 자격이 없는 거 아닐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 좀 들긴 해요. 예, 하여튼 그건 어쨌든. 예. 잘했든 못했든 하는 건 있을 수 있는데 전직 대통령을 무슨 검찰에 불러낸다, 국회 청문회 불러낸다,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 그 자원 외교 부분은 개념이나 용어를 잘못 설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외 자원 투자. 예. 그러니까 그걸 외교를 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불성설인 것이고 평가는 가능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해외 자원 개발 사업
예. 이런 사업이 있었던 거예요. 교실에 관한 조사. 이제 이 사업이 제대로 되는 거냐, 예. 방향 설정이나 또는 손익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맞습니다. 때 예. 문제가 있냐 없냐는 예. 조사할 수 있는 아, 거죠. 그 당연합니다. 아, 용어를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게 해야 아니, 되는 거죠. 내가 그랬어요. 내가 저도 야당인데 자원 외교 국정조사를 하면 외국이 웃는다고는 하지 말고 무슨 자원 비리, 무슨 해외 투자 비리 국정조사 이렇게 한다면 그걸 누가 거부를 하겠냐? 아, 해외 투자 비리가 있다는데 그걸 조사하겠다는데 그러니까 자원 외교 국정조사 이거는 야당 이거는 잘못 선정한 거다. 예. 뭐 국회도 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예. 보니까. 예. 예, 뭐 이제까지 이제 그 권력 문제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4대 강과 아니, 사대강은 다음에 또 얘기할 아 그래요? 까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럼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갔으면 합니다. 이재호 의원께서 선택하신 두 번째, 세 번째 키워드가 정치개혁과 개헌이거든요. 이것도 처음이다 우리 키워드를 게스트가 선택해서 우리가 아니, 그대로 나는 뭐 맞춰드리겠죠. 개헌 이야기 한다 해서 이제부터 나왔는데 하시면 돼요. 이제부터 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개를 그 같이 묶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따로 얘기할 아니, 같이 문제는 해야 아니죠. 돼요. 같이 네, 해야 되는 같이 문제죠. 합시다. 같이 합시다.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개헌 얘기가 한 번 언제 나왔었냐면 제 생각에는 그 참여정부 때 한번 원포인트 개헌. 원포인트 개헌 얘기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요즘 다시 나오는데 요즘에 알아 제가 계속 할 하셨어. 때. 근데 이게 한 지금 뭐 이렇게 좀 줄기차게 조금 했죠. 올라오려고 하다가 다시 가라앉고 올라오려고 하다가 좀 가라앉고 이런 딴게 자꾸 틀어서 그런 십상십 것 하면 같아요. 터지고 뭐 터지고 이래가지고 그게요. 안 뜨는 거야. 잘 나가려고 하면 옆에서 또 엉뚱한 게 또 그냥 터져버리고. 터지고 예. 그러니 여야 간에 번갈아 터지니까 예. 이게 지금 게다가 또 저 위에서 또 하지 마라. 하지 말라고. 막 예. 논의하지 마라 하고 막 세게 또 눈치 주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좀 이상한 게 뭐냐면 사실 여당도 그렇고 야당에서도 그렇고 일단 개헌의 필요성은 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거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공감대가 좀 형성돼 있는데 이런 게 근데 띄우는 게 안 뜨더라고요. 현직 대통령이 반대하고 예. 또 차기 대통령 후보 예. 들이 반대하는 속에서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골치가 아픕니다. 어떻게 이게 돌파하시려고요? 잘 나가려고 하면 이게 또 뭐 객군이 생기고 근데 이렇습니다. 이제 금년 넘어갔고요. 예. 어쨌든 국회에서 개헌 모임 의원들이 과반수를 154 넘었습니다. 명. 예, 154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개헌 모임 의원들로서 안만 합의가 되면 발의서는 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그 각종 그 언론사가 여론조사를 한 거 보면 230명에서 40명 정도가 찬성하겠다는 거예요. 개헌이 발의되면 찬성하겠냐? 찬성하겠다. 그러니까 3분의 2가 넘어지 않습니까? 저희가 분권형 대통령제 염두에 두시고 아니 뭐 분권여이든 뭐든 개헌안이 발의가 돼 합의가 돼서 발의가 되면 찬성하겠냐? 여기 이제 200명이 넘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내용도 안 보고 어떤 것이든 고치기만 한다면 일단 찬성하겠다라는 개헌에 게, 대해서는 합의가 된다면 합의가 된다면 뭔가 고칠 필요가 있다. 개헌에 대해서 합의안이 발의가 된다. 발의가 될 때는 150명 이상이 된 거니까. 150명 단일안이 나와야 발의가 될 물론이죠. 겁니다. 그러니까 제적의 과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발의가 되면 단일안이 나오니까 발의가 되지. 그리고 한 당만으로는 안 그 되죠. 숫자가 안 되니까. 예, 그러니까 개헌안이 발의가 되면 찬성하겠냐? 이게 찬성하겠다는 것이 230명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로서는 개헌의 분위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개헌안을 할 거냐 하는 거는 이제 특위를 만들어 갖고 그래 구속력 있잖아요. 여야가 참여하는 개헌 특위를 만들어 갖고 특위에서 그동안에 제기됐던 각종 개헌안을 논의하고 또 국민의 여론도 들어야 되고 또 뭐 전문가들 의견도 들어야 되고 특위 안에 각 분과를 또 나눠야 되고 이제 그런 작업을 본격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 분위기는 성숙되어 있으니까 이걸 다음 단계로 특위를 만드는 단계에 이제 우리가 요구를 하는 겁니다. 특위를 만들어 달라. 특위 만들어 놓으면 특위에서 개헌안에 단일안을 만들어내고 논의도 하고 할 것 아니냐. 근데 특위 만드는 안을 국회에서 운영위원회 우리가 결의안을 내놨거든요. 내놓고 148명 의원들이 특위안 통과시켜라 이렇게 성명도 냈는데 이 원내대표, 여당 원내대표와 여당 대표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꼼짝을 안 하니까 이게 막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여당 원내대표나 여당 당대표는 그럼 정말로 개헌의 생각이 없느냐? 본인들은 다 개헌론자들이거든요. 눈치가 문제예요. 눈치가. 이왕 원내대표야 아주 알아주는 예, 내각제잖아요. 옛날에 JP당 할 때부터 내각제 개헌 주장자 아닙니까?
김무성 대표도 아주 대표적으로 4년 중임 개헌해야 된다는 사람이잖아요. 뭐 형태 어떻게 되든 간에. 그런데 위에서 어느 날 개헌 논의하면 뭐 블랙홀이 되고 경제 살리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하지 마라 이러니까 막 개헌 개짜도 안 꺼내겠다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는 본인들이 뭐 위에 눈치 보는 건 좋은데 그럼 뭐 의원들 눈치도 봐야 되잖아요. 당 지도부가 의원들 눈치는 왜 안 보냐. 의원들이 154명이 특위 구성하자고 이야기하면 해야지. 아니, 대통령 눈치 보기도 바빠 죽겠는데 의원 눈치까지 어떻게 봐요? 한 사람 눈치 안 볼 수 있지만 여러 사람 눈치는 봐야지. 여러 사람 눈치를 안 봐도 되지만 한 사람 눈치를 안 보고 하니까. 그럼 지금 의원들은 누구 눈치 봅니까? 대통령 눈치 보잖아요. 여당 의원들은 그렇죠. 예, 예. 야당 의원들은 뭐 별로 눈치 볼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여당 의원들이 참여를 안 하면 이게 안 되게 돼 있잖아요. 인원수가. 그렇죠.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이 빨리 눈치를 볼 때 해봐야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해가 넘어가면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런 관점에서 한번 다 문제를 좀 제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그냥 청취자들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개헌 지금 할 때쯤 됐다. 다 인정을 해요. 근데 그거를 뭐 지금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사람들이 이렇게 급박함을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개헌론자시기 때문에 왜 개헌이 지금 이 하겠습니다. 시간에 이 시기에 필요한지를 좀 말씀해 주시죠. 아주 딱 찍어서 질문하셨는데 왜 지금 해야 되냐. 예. 지금 개헌은 정부가 어차피 발의를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국회가 해야죠. 정부가 발의를 안 하면 개헌 발의권은 국회밖에 없잖아요. 예. 대통령이 하거나 국회 하는데 대통령이 안 한다니까. 국회가 발의를 해서 통과시키려면 국회에서 개헌 여건이 가장 맞을 때가 지금이란 말이에요. 예. 지금 여야가 다 찬성하고 의원수도 그렇고. 지금 국회 분위기는 개헌안이 단일화만 나오면 그냥 일사천리로 통과될 그 분위기가 지금이에요. 내년에 선거도 왜 없고. 지금이냐? 내년에 선거도 없고. 예, 내년 되면요. 내년 상반기 안에는 선거가 없잖아요. 예. 내년 하반기 들어가면 총선 준비해야 되잖아요. 각 예. 당이. 예? 또 뭐 당이 또 때에 따라 해쳐 모여도 할 거고 뭐 또 막 총선 국면 가잖아요. 예. 총선 끝나면 대선 후보자가 드러날 것 아닙니까? 예. 그럼 다음 대선 1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총선 끝나면. 예. 그럼 대선 준비해야 되는데 누가 후보가 된 사람이 야 당신들은 5년 동안 잘하고 왜 내가 하려고 하는 거 군권형 개헌한다고 하냐 내가 하면 하겠다. 이렇게 하면 또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국회가 개헌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려면 국회 여건이 가장 맞는 때가 지금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권이 의원님. 가장 비정치적인 아니 근데 시기가 지금 말씀은 그 개헌이 옳다라는 전제하에서 지금 말씀하신 당연하죠. 거고 당연히. 그럼 이제 그 이전에 예. 그럼 개헌이 진짜 왜 오르냐? 예. 그것도 딴 문제고. 아니 딴 문제인데 그 얘기를 해야죠. 네, 그래 그 이야기를 해야죠. 왜 개헌해야 되죠? 그 이야기 난 잘 모르겠던데. 그 이야기를 안 물어보니까 내가 말 안 한 거지. 제가 묶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그래서 예. 이렇습니다.